네, 안녕하세요. 자, 진원생명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달인가요? 마지막으로 진원생명과학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지해야 할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올라와야 할 자리를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리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돼요. 계속 빠져도 그냥 매수 조금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하고 조금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하고가 아니라 완벽하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지라는 그 라인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라인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 라인 대는 한참 밑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2달 동안에 계속 하락을 하면서 지금 그 위치 지금 근처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위치 근처에 거의 왔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음, 특히 지금 개인이 다 떠나고 있죠. 그렇죠? 개인이 떠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하락, 그러니까 하락이 더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근데 손절은 확실히 늦었어요. 네, 많이 늦은 감은 분명히 있고요.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손절이 많이 늦었을 때 누가 외인이 다 담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하는 물량을 외인이 다 지금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자 빨간색이 외인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이 개인입니다. 지금 개인이 매도를 시작을 했었던 위치를 잘 보시면 자 이 자리 여기서부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가장 중요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위에 올라와야 돼요. 제가 1월 달에 분석을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항 받고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저항이 생겼어요. 밑에. 중요한 자리를 올리지 못하고 중요한 자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빠진다. 그러면 확실하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떤 말씀 드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건데 지금 올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해서 중요한 자리가 어떻게 안착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에서 보시면 지금 수급에서도 나타나지만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인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외인이 받아준다라는 것은 그래도 떤 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양을 받아준 것은 정말 이제 중요한 라인 때부터 이 자리죠. 이 자리부터 지금 받아준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라인 때는 이 밑에 쪽이에요. 지금 거의 왔습니다. 네, 이 라인 때인데 자 여기까지 외인이 꾸준히 지금 수급을 매도 자 개인 매도 수급을 받아주면서 지금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인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외인이 많이 매수를 하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지고 있다. 그러면 외인이 매수를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뭐죠? 갑자기 매도를 하게 되면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은 뭐죠? 외인이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위치상의 흐름은 어떻게 밑으로 빠지고 있다. 외인이 받아주면서 그러면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올라갔을 때 외인이 받아주면서 매수 받아준다라기보다도 이건 적극적인 매수죠. 매수라면서 올려주는 흐름에서 외인이 매수가 된다는 거죠. 이건 조심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하락을 하면서 외인이 매수를 하고 만약에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주가의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기업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진원생명과학이 기업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한 번 상승 이후에, 그쵸? 이 상승을 시켜 놓고서는 주가를 빼는 이유가, 자, 재무라든지 기업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치상, 그리고 그 전에 크게 한번 상승시키고 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외인이 받아주잖아요. 이 외인이 받아주는데 문제가 생길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인이 매도를 하는 물량을 외인이 밑에서 받아준다. 받아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이미 크게, 예를 들어서예요. 이미 크게 수익이 난 그러한 물량들, 그러한 물량들이 그냥 받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은 물량이라 하더라도 네, 그냥 그러니까 기간은 지금 계속 들어오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인이 받아준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질 때 외인이 받아준다라고 해서 올라간다라고만 무조건 또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모두 합쳐서 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은 재무는 봐야 된다. 재무를 봐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큰 상승 이후에 계속 빼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인이 매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만 집중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 외인이 매수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외인이 매수를 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모습도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반대도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생각하셔야 된다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분명히 수급에 대한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재무와 기업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진다라고 하면, 자, 저점의 기회를 갖고선 저점이다라고 그냥 딱 무는 게 아니라 더 빠진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좋은 자리 최저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안 좋은 무언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차트 분석을 할 때에도 재물을 보면서 어,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흐름이.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뭐 이동평균선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재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위치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재무는 문제 없다. 예를 들어서요. 자, 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 재무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재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우하향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결론이 뭐죠? 일단 외인이 들어오고 위치상의 흐름이 저점으로 괜찮은 자리에 와 있는데 빠지면은 일단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단순히 주가가 빠진다 해서 이제 이 종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인 기업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 정리할게요. 지금 상황과 지금 위치에서는, 자,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을 위치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위치에서 외인이 빠져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왜? 물량을 받아주면서 어떻게 개인들한테 다시 넘길 수도 있어요. 왜? 만약에 재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꾸
자꾸 밀린다라고 하면 뭐다? 네, 재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인이 계속 들어오고 자리를 잡는 모습에서 개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개인이 들어가는데 개인이 매수할 때 주의를 꼭 해야 되고 우리가 좀 눈치를 채야 될 게 뭐다? 네,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기업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예, 이런 것 또 우리가 분명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거래 정지가 된다, 뭐 상폐가 된다 이런 내용보다는 재무가 좋지 않으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식이 그냥 밀린다가 아니라 재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재무에 문제가 있어서 뭐 정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지만 주가가 계속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못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기업과 이 회사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네,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좀 돌려줘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엄청난 상승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생각한다? 절대 안 됩니다. 올라와도 네, 기술적인 반등에 그친다. 이런 엄청난 상승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